안녕하세요. 북튜버 로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새 날씨가 참 춥죠? 저는 감기 몸살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가 난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러면서 막 약도 혼자서 막 배수 처방해서 한 알 먹으면 되는 거를 한 막 세 알씩 먹고 막 그 다음날 위 아파가지고 막 아픈 위를 부여잡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저를 좀 혹사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 몸이 휴식하라는 사인을 줄 때는 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푹 쉬었어요.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약도 딱 적당량만 먹고 또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일주일을 푹 쉬어봤더니 훨씬 더 빨리 낫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빨리 낫기도 하고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 같은 것도 적고 해서 되게 편안한 아픈데 편안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책도 좀 많이 읽었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한 책을 끝까지 쫙 다 읽으려고 원래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병렬적으로 읽었어요. 뭐 읽고 싶은 책 그날 이게 있으면 조금 읽고 그 다음에 또 손에 잡히는 책을 조금 읽고 이런 식으로 막 장르를 바꿔가면서 읽어봤는데 그것도 나름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재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막 몰입해서 읽다가 뭔가 나의 상황에 이렇게 빗대서 할 만한 내용이 안 나오면 살짝 지루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책과 책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 걸 발견했을 때 되게 재밌어요. 어머,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병렬적으로 읽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팀 페리스의 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 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 페이지는 181페이지입니다. 시수를 잃지 마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카일 메이나드라고 해서 이분이 선천적으로 희귀 질환을 앓아서 양 팔꿈치 이렇게 밑으로 이제 손이 없고 그리고 무릎 밑으로도 다리가 없고 이런 이제 사지가 굉장히 불편하신 분인데 보조기의 도움 없이 뭐 막 동기부여 강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킬리만자로 아콩과가산 정상에 오르시고 종합 격투기 선수이고 이렇게 약간 인간 승리를 하신 분의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이분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이분이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손자가 이렇게 팔다리가 불편하다는 걸 까먹고 가끔 이렇게 설탕을 꺼내달라는 그 부탁을 종종 하셨대요. 근데 팔이 없으니까 이렇게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설탕을 꺼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성공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181페이지에 수백 수천 번을 실패했다. 단지 꼭대기까지 설탕을 퍼올릴 수는 있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그런데 막상 포기하려니까 지금까지 시도한 수백 수천 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 한 번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자 멈출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성공했다. 시수라는 핀란드어가 있다.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정신력을 뜻한다. 나는 이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그때 막 시작되는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렇다. 성공하려면 한계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 한계점에 도착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저희는 글쎄요,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뭔가 이렇게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마음이 뛰면서 나 이건 해낼 거야. 막 계획을 짜고 막 그걸 해냈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다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거는 이래서 조금 미뤄야겠네. 저래서 미뤄야겠네. 이렇게 하고 영원히 리스트에서 없어져 버리죠.
그랬던 경험이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분명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계점에 도착하면 그 노력한 게 아까워서라도 한 걸음을 더 가게 되는 그런 경우 저는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갑자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육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살이 찔 일이 크게 없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육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초등학교는 약간 이렇게 언덕길 있는 데 있어서 매일 그 언덕을 왔다 갔다 올라다녀서 이제 칼로리 소모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려면 30분 정도 걸리는 그 길을 한 5분 정도에 뛰어 올라갔던 것 같거든요. 초등학생의 체력이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평지로 가다 보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저희 중학교의 매점이 되게 떡볶이가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어서 하여간에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일단 도시락을 까먹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쉬는 시간마다 뭐 라면을 먹든 떡볶이를 먹든 쫄면을 먹든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뭘 먹었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하던 애가 운동도 안 하고 많이 먹고 하니까 진짜 순식간에 한 20kg가 확 부른 거예요. 어느 날 바지가 분명히 봄까지 입었던 바지가 허벅지 위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려나? 아무튼 급격하게 살이 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원에 약간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남자애가 있었는데 막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학원 끝나고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데 이렇게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돼지가 뛰어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줄넘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1000번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매일매일 2000번, 진짜 기분이 좀 괜찮은 날은 5000번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고 그게 운동한 게 아까우니까 약간 과자도 안 먹게 되고 초콜릿도 안 먹게 되고 또 막 걸어 다니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살이 빠질 때 되게 평평하게 빠져요. 이렇게 처음에는 운동을 계속해도 한 달 정도는 아예 변화가 없다가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요. 그리고 뭐 하루에 1kg씩 쭉 빠지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스탑되는 시간이 와요. 그때 포기하면 이제 다시 찌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또 막 계속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계속 했어요. 진짜 매일매일 좀 많이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안 먹고 매일 운동하고 틈나는 대로 운동하고 막 그렇게 운동을 해서 거의 한 25kg 정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살찌기 전보다 좀 더 날씬해졌었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분과 비교할 순 없지만 내가 여태까지 살 빼려고 이렇게 노력한 게 아깝다. 이 초콜릿이 먹고 싶지만 이걸 먹으면 난 바보야. 막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되게 못 살게 굴면서 그렇게 살을 뺐는데 또 그렇게 해냈다는 내 자신한테 되게 뿌듯해서 그러니까 막 예뻐졌다 막 이런 게 기분 좋았다기보다는 내가 뭘 해냈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네. 이런 게 너무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어렸을 땐 했던 게 왜 지금은 안 되죠? 3년째 살을 못 빼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실패를 했던 것도 저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못하고 있는 것도 저고 그다음에 그때 분명히 살을 빼서 성공을 했던 것도 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먹기 따라 달린 게 아닐까요? 요새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은 막 이렇게 이런 것보다는 약간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조금씩 매일매일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어떨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또 중간에 182페이지 수없는 실패를 통해 우리는 한계점까지 나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래서 제가 뒤에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련함을 맛보게 된다. 더 높은 곳에서.
그때 매우 후련했습니다. 저는 살이 빠져서 아주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중간에 있어요. 우리가 좋은 노력을 통해 점점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걸 시샘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그때마다 상처받고 굴복하거나 분노를 터뜨리면 더 이상 삶은 계속될 수 없다.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메시지는 비난에 대처하는 강력한 처방이 되어준다. 그만두는 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이지 타인의 강요일 수 없다. 죽지 않는 한 그만둘 수 없다는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지탱해주는 만트라다. 멋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둔 게 저한테 하는 말이죠. 타인의 비난은 한순간이지만 타인의 눈을 신경 쓰느라 멈춰버리면 평생 나 자신을 원망하게 된다.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라. 내가 가장 나답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라.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은 오로지 나의 몫이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188페이지에도 이제 이게 각자 다른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88페이지에 모든 순간에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면 된다고 깨달았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매 순간 주사위를 던진다. 던져진 주사위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주사위 게임에서 원하는 숫자를 계속 얻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틀렸다. 계속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계속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타인의 말과 결정에 크게 의존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한다. 처음부터 게임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뒤쪽에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맡긴 채 결과를 보고 난 후 이러쿵저러쿵 늘어놓는 타인의 견해에 상처받는 사람은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우리가 타인의 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쵸? 나 자신의 삶인데, 나의 삶인데, 제가 여태까지 30년 넘게 저의 삶을 쭉 돌아보면 아주 어렸을 때는 모르겠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는 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사람이 돼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인의 눈을 신경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타인이 이렇다고 하면 맞아 그걸 따라하고 그 기대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저 자신을 포장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게 지우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남아있어요. 저한테 색깔이 막 묻어 있어서 가끔은 어떤 얘기를 하고 후회를 해요. 뭐 동료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나 스스로만 알면 되는데 그걸 제가 다른 사람에게 왜 자꾸 얘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제가 좀 침묵의 순간을 잘 못 견디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얘기할 거리가 없으면 뭔가를 만들어내서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 스스로 저를 소재로 삼을 때도 있고 뭔가 다른 걸 소재로 삼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해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그 순간에는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리고 예를 들어 저를 소재로 삼았으면 찝찝해요. 내가 왜 그렇게 나를 못 보여줘서 안달이지? 그러고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그 잠깐의 침묵을 채우려고 잘못된 선택
혹은 잘못된 소재를 선택을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그냥 타인에게 좀 좋아 보이려고 하고 꾸미려다가 벌어진 일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나를 소재로 삼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다이어리에도 써놓고 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색채가 조금씩 나와서 가끔씩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아, 이 소재는 삼지 말걸 뭐 이런 거.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함께 노력해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주는 타인이 있을 때가 더 행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스럽고 스스로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노력합시다. 오늘부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주체적으로 읽어가는 삶,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그걸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211페이지에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시에 뒷발도 땅에서 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나는 이 말을 힘겨울 때마다 떠올린다. 이것이 유일한 전진의 법칙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 얼마나 많은 순간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앞발과 뒷발 사이에 눌러앉아 있었던가를. 평범한 삶의 한 발을, 가보지 못한 삶의 한 발을 걸친 채 오도 가도 못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저 물끄러미 보냈는가를.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되게 멋있는 나, 성공한 나, 내가 바라는 나를 끊임없이 상상을 하고 바래왔는데 내가 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왜 절박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랬더니 그냥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 전혀, 그러니까 그냥 명사, 목표 그 명사만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어떻게 그렇게 가고 싶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막연하니까 노력을 못 하죠. 왜냐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아무도 막 그냥 가지 않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는데 당연히 뭐 비행기표도 끊어야 되고 루트도 결정해야 되고 거기 가서 어떤 교통수단을 할 건지 어떤 호텔에서 잘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고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그냥 떠나요. 너무 막연하게 떠나요. 그리고 막 헤매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요? 그래서 여행에 빗대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다못해 그런 해외여행을 떠날 때도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내 꿈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은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못 이뤄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안 돼, 난 거기까지 못해. 나 스스로를 못 믿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반반인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절반은 아니야, 난 못할 거야. 에이,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나요? 확고한 목표가 있고 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런 삶을 살 거야가 확실해야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나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의 생각,
방식을 나만의 공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위안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문화 전도사 이런 것도 돼보고 싶고 되게 조금씩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정말 구체화가 되면 조금씩 같이 오픈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위해서 시간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넌 이만큼 왔구나 나는 이만큼 했어 대단하다 너도 대단해 우리 더 가야 되는데 우리 그럼 같이 힘내서 가볼까 말동무나 하면서 가볼까 이렇게 같이 걷는 길이면 참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상상만 하다가 닿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상상만 하지 말고 구체화하고 목표를 확실히 해서 나를 위한 삶을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리고 226페이지 유능해질 시간을 확보하라. 제가 지금 유능해질 시간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228페이지에 자유시간을 계획하라 라는 게 있어요.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놓지 않으면 결국 9 to 5의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성공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모르겠는데 상상만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없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만이 시험에 합격한다.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생에서 이럴 수 있죠. 그쵸? 2019년 다이어리 맨 앞에 써놔야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이렇게. 그리고 229페이지에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래요. 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꿈만 쫓기에는 이렇게 막 하고 싶잖아요. 꿈을 쫓는 일을 막 하고 싶은데 그 순간에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이 방해물처럼 느껴져요. 근데 제가 되게 친했던 그리고 되게 이렇게 꿈을 쫓아가서 멋있다고 생각했던 오라버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한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하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으라. 왜냐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결국에는 생계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피로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고2 그쯤 고3 그쯤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멋진 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와닿거든요. 일이 안정화돼 있지 않으면 제가 막 이렇게 꿈을 쫓으면서 할 수 없겠죠.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삶을 돌아왔지만 그래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쌓아오고 걸어온 길 위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꿈만 쫓기에는 진짜 현실이 방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한심하고 막 짜증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일하는 것도 싫고 그러면 일에 온전히 집중을 못할 테고 그 시간이 너무 괴롭겠죠? 그렇게 보내는 하루도 내 인생 중에 되게 중요한 하루인데 뭔가 행복한 하루가 아니라 버겁고 짜증나고 막 그런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을 꾸는 꿈과 일을 이렇게 병행하면 꿈을 꾸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걸 이뤄가는 내 모습이 너무 좋은 상태가 되면 기분도 좋으니까 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막 일하는
그 시간마저도 난 준비 중이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꿈꾸는 저희 이제 동료나 뭐 후배나 선배들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요. 이렇게 병행하라고. 이렇게 확 그만두고 나서 뭘 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확실히 찾고 그걸 그 길까지 어떻게 갈지를 구체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같이 가면은 일을 하는 시간 동안에 뭐 경제적인 것도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렇게 시간이 없을 때 바쁠 때 집중력이 발휘돼서 분명히 그 목표에도 빨리 가게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꿈과 현실을 이렇게 병행해서 가다 보면 둘 다 윈윈. 그리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가슴 뛰는 삶이 아니라 가슴만 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모두 뛰는 가슴 안에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게 열정을 불어넣고 나를 보다 재미있게 살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면 나는 잘 살고 싶으니까. 행복하고 싶으니까. 저 진짜 행복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저 한 달 지났죠? 이렇게 막 북튜버 하고 하는 게 한 달 지났는데 되게 좋아요. 책을 읽을 의도적인 시간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시도해가는 나 스스로를 보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즐거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글을 쓰는 것가 될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거나 어떤 것이 열정을 불어넣을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재밌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진 건 이 몸의 주인인 당신이잖아요. 당신의 몸의 주인이니까. 그리고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막 짜증나는 그런 이제 날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여러 날들 중에 조금이면 잘 안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색채를 싹 모아봤을 때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세계 최고 퍼포머들의 5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대요. 첫째, 책벌레다. 그들이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100 이하의 돈으로 가장 큰 지혜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맞죠? 그 책에 정말 너무너무 많은 지혜가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마다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옛날의 고전인데도 지금 시대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추어 봐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그만큼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제 속성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막 고전에서의 삶의 지혜 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책을 읽으면 확실히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삶을 보는 눈도 그렇고. 그래서 책벌레래요. 그 다음에 둘째, 깜짝 놀랄 정도로 입이 무겁다. 타인의 실수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절대 퍼뜨리지도 않는다. 무거운 입은 그들을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강한 믿음과 신뢰를 형성시켰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을 옮길 때 제일 후회하고 곤란한 일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입이 무거운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소재를 찾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남의 소재를 끌어올 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건 진짜 만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노력합시다. 셋째, 작은 몰입의 천재들이다. 짧고 강렬한 코어 운동을 하듯 그들은 매 초, 매 분, 매 시간을 완전하게 집중한다. 그쵸? 그렇게 하면 결국 실행해서 이루게 되고 그 하루가 행복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겠죠.
넷째, 타인의 성장에 기꺼이 투자한다. 조화로운 것들은 대부분 짝을 이루고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성공하는 인생에는 나 그리고 타인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장착되어 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놨어요. 밸런스. 어쩌면 인생이란 한쪽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 다른 한쪽은 타인, 즉 세상을 향한 나의 영향력을 성장시키는 것.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삶, 이런 걸 써놨습니다. 다섯째, 거절의 달인이다. 제가 잘 못하는 게 또 나왔네요. 거절을 잘 못하는데 거절을 잘 못하다 보면 쓸데없는 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에 끌려다니게 되죠. 거절도, 현명한 거절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면이죠. 우리 모두가 막 그래서 거절하는 법 뭐 이런 책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현명한 거절은 타인을 위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타인도 쓸데없는 기대를 품거나 이렇게 쓸데없는 결과를 받지 않아도 되고 나도 나의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지 않아도 되니까 서로를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현명한 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아예 페이지를 아예 크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340페이지입니다. 크리스 앤더슨이라고 테드의 회장님이래요. 이건 아예 그냥 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따르라는 클리셰를 믿는다. 하지만 이는 끔찍한 조언이다.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꾸준하고 우직하게 배움과 규율,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과의 연결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한동안 내가 아니라 타인의 꿈을 따르고 지지하는 것도 매우 좋은 경험이다. 값진 인간관계와 지식을 쌓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는 정해진 메시지, 조언, 지혜 같은 건 없다.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며 앞으로 나가는 데는 정해진 룰 같은 건 없다. 그러니 무시할 건 무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며 전진하는 데 힘써라. 그러다 보면 당신의 열정이 다가와 귓가에 속삭일 것이다. 자, 이제 됐으니 시작해보자고.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한 룰도 다르고 여러분을 위한 룰도 달라요. 하지만 노력하는 삶,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키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그런 하루를 모아서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거. 이건 플랜 A, B, C, D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참 잘 살았다. 참 열심히 살았다. 참 행복한 기억이 많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고 울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